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진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서구 청라동에 근린상가가 경매로 나와서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청라에 있는 근린상가가 역시 경매로 나와서 지젤엠타워라고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는데, 거기는 청라 1동에 있는 근린상가고요. 여기는 청라 2동에 있는 근린상가입니다. 사건 번호가 2020타경 4005호 물건입니다. 입찰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번 달 24일, 8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감정가가 4억 3,600만 원에 설정이 됐고요. 지금 한번 유찰이 돼서 3억 520만 원입니다. 요번에 입찰을 하실 분들은 3억 520만 원 이상을 적으셔야 되는 거고요. 요번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그때 이제 최저가 나오면 그 최저가 이상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보증금은 요번에 들어가실 분들은 3,052만 원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건물 전용 면적은 32평입니다. 여기는 청라동, 인천 서구 청라동에 호수공원 프라자 2층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지금 임차인이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4개 호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4개 호수를 전부 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끝에 1개 호수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211호가 나온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건물 전체 12층 중에 2층이 경매로 나온 거고요. 사용 승인은 2015년 7월 달이니까요. 한 5년 된 겁니다. 이 정도면 근린상가로서는 아주 양호한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아파트하고 다르게 상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새 건물이고 대리석으로 멋있게 지어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임차인들이 장사가 잘 되고 공실 없이 북적북적 해야지만 오래된 상가라도 가치가 있는 건데요. 여기는 청라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막 건물이 이제 지어지는 거고요. 청라 1동하고 청라 2동까지는 그래도 웬만큼 지어지기는 했는데, 청라 3동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실도 되게 많은 편이고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뒤에 랜드마크 아파트,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가장 집값이 청라에서 많이 오른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는 괜찮지만 요 맞은편에 있는 상가는 상가로서의 가치는 아직까지는 점수를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208호, 9호, 10호, 11호까지 벽체 구분 없이 임차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가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벽체 구분 없이 여러 호수가 나왔을 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4개 호수가 나왔을 때 4개 호수를 다 가져간다 그러면 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개 호수 중에 나머지 3개 호수, 벽체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 나머지 3개 호수는 주인이 틀리고 내가 1개 호수를 받으면요,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이제 아예 안 되고요. 2금융권에서도 대출 되는 데를 찾기가 힘들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금리가 많이 높습니다. 변동금리로 해서 금리가 많이 떨어질 때도 이런 거는 은행 자체에서 잘 안 낮춰줘요. 왜냐하면 자기네 은행 말고 다른 은행 가봤자 대출도 안 되고 다른 은행도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금리도 많이 낮춰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반 1금융권 그 은행 금리를 적용하시면 조금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은행마다 개인마다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1금융권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근린상가 같은 거 대출을 제일 잘 해주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기존의 대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3%대 초반 3.1%에서 3.2% 정도 근린상가가 대출 이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협이나 뭐 이런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구분벽체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한 호수만 내가 받은 거 있잖아요. 중간에 뭐 끼인 호수만 받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리가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3.6%, 3.7% 그래요. 기존에 대출 해갖고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새로 대출 받는 사람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에 한 4% 이상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국은행 금리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거는 특수한 물건으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현금이 없으면 낙찰받고 이자가 비싸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말 받으실 분들은 싸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 현황 보시면요. 208호에서 11호까지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배당 요구는 임차인이 했습니다. 보증금 2,000에 130 해갖고 요 해당 호수 211호만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점유는 2019년 2월 26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여기 임차인은 뭐 대항력과는 전혀 이제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고 보증금 8천만 원에 650만 원 여기 적혀 있는 거는요. 211호가 아니라 4개 호수를 전부 다 해서 650만 원에 있는다는 겁니다. 650만 원에 있는데 그 중에 211호가 2,000에 130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임차인이 이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이런 게 뜨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금액이 나오면 한 개 호수에 이만큼 나오는지 알고 굉장히 높은 가격을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등기부 현황 보시면요. 상가 매매한 날짜하고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동일합니다. 거래는 5억 9,543만 1,248원에 됐습니다. 이거 이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위에 보시면 사용 승인이 2015년 7월 13일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분양이 되고 그랬으면 준공하면서 바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대출이 바로 이제 이루어졌을 텐데 여기는 2015년 7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일은 2018년 9월 달이에요. 미분양이 돼서 할인 분양하고 또 할인 분양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끝달이 원 단위까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4억 2천만 원 채권 최고액을 설정한 겁니다. 이 금액이 대출 금액이 아니에요. 최선순위 설정일이 말소 기준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해서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 여기 보시면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임의경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전혀 문제 없고 이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도 전부 다 소멸이 되니까 아주 깨끗하고 편안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주의하실 것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2금융권 중에서도 일부 몇 개 은행만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율이 비쌉니다. 한 4% 이상 나올 수도 있고 4%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금액 산정하셔갖고 낙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서비스는 면책 조건으로 제공이 됩니다. 입찰하시는 당일날 아침까지 법원에 가셔갖고 매각물건 명세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뭐 이런 최선순위 설정일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간혹가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이제 설정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법무사에서 은행하고 얘기를 잘 해서 같이 오래 거래한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유치권 같은 경우 문제 없이 이제 풀어주기도 하는데요. 아예 안 해준다는 은행들도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이 허위 유치권인데도 불구하고 설정이 돼 있으면 대출해주는 대신에 금리가 또 조금 더 높겠죠. 그런 점 다 감안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인수되는 권리들은 없습니다. 자, 근거리 위치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본권 나와 있는데 본권 바로 뒤쪽으로 해서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 청라의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가격도 가장 많이 올랐고요. 가장 높은 층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청라 호수공원 보이고 여기 이제 청라 시티타워 448m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022년 3월 달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쪽이 청라 2동입니다. 청라 2동이고 저쪽에 이제 청라 1동 청라 1동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수변공원 쪽으로 해서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고 새 상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상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실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본건 해갖고 경매 나온 물건 옆쪽으로도 다 공터예요. 이쪽이 앞으로 상가가 계속 또 들어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안 해요. 사람들의 동선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층 쪽으로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도 그래도 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도 이동이 많은데요. 학원 외에 나머지는 뭐 1층 상가도 공실이 있고 중간중간 층에도 공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잘 감안하셔야 되겠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젤 M타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청라 1동입니다. 이 왼쪽들은 아직까지 이제 건물들이 다 안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들어올 예정인 곳들이고요. 북서쪽 방향으로 해서 인천공항 철도가 있는 거고요. 청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코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큰 병원, 대형 병원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물 모습입니다. 여기 2층, 여기부터 208호, 9호, 10호, 11호인데 이 11호가 경매 나온 거고요. 이 밑에 선로지스라는 여기도 경매 나와서 낙찰이 이미 됐습니다. 코너 끼고 돌아가면 반대편 쪽으로 해서 거기도 경매가 나왔었습니다. 여기도 뭐 1층에 이제 이런 데는 다 공실이에요. 지금 공실이고, 여기 오른쪽이 프루지오 아파트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환경 같은 거, 아이들이 키우기에는 나쁘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빈 땅이 아직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다 상가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앞으로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더 많아지는데 지금 여기도 전부 다 공실이에요. 지금 새 상가가 점점 들어오다 보면 제대로 월세를 받기가 힘들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만약에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금은 여러 개의 호수를 같이 터서 사용을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나갈 텐데, 나가게 되면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정상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온 임차인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거까지 생각을 하시고 경매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뭐 건물 근린상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옆쪽으로 계속 다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린상가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참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라 아까 말씀드렸던 호수공원입니다. 건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쪽 반대쪽에 호수공원이고요. 자, 2층 복도입니다. 복도에서 이렇게 쭉 터서 사용하기 때문에 랩핑 해놓은 모습이고요. 자, 내부입니다. 내부. 내부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호별 배치도 보시면요, 208호부터 11호까지 사용하는데 11호가 경매 나온 거고 다 터서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쪽이 호수공원 쪽입니다. 왼쪽이요. 그리고 요 북쪽이 청라 프로지오 아파트고요. 이 오른쪽이, 동쪽 되는 이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터, 앞으로 상가가 계속 지어질 수 있는 그 공터 있는 곳이고요. 밑에 쪽이 수변공원 방향인데요. 수변공원하고 바로 붙어 있는 상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 또 이제 다른 상가가 또 있습니다. 다른 상가 있고 그 앞에 수변공원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주변에 낙찰된 거 한번 보시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118호 호수공원 프라자거든요. 118호가 경매 나왔었는데 42%에 낙찰이 됐고 한 20명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가격이 워낙 낮게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골든 프라자는 뭐 옆쪽에 있는 상가고요. 호수공원 프라자 209호 이렇게 해서 이 호수도 같이 경매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79%에 단독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이분이 좀 너무 비싸게 받아간 것 같아요.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좀 비싸게 받아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임차인이 나갔을 때 새로운 임차인이 얼마나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인가,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한테 정상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인가 따지셔야 돼요. 근데 다른 분들 다 이렇게 가격을 되게 낮게 써갖고 낙찰가율이 전부 다 낮은 이유는
그만큼의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낮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공실로 그냥 좀 비워놓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월세를 좀 낮춰줘도 되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해서 낮게 받으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상가 처음 받으실 분들은 너무 높게 받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가격도 좀 떨어졌다 싶어도 앞으로 새로운 상가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설사 놓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기다리시면 됩니다. 괜히 높게 쓰면 이거 팔지도 못하고요. 평생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상가는 그런 점이 아파트하고 다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해서 요번에 70% 금액, 최저가 금액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비용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취득세가 낙찰가의 4%고 교육세가 이 취득세의 10%니까 0.4% 되겠죠. 거기다 농어촌 특별세가 0.2%니까 합치면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다 합치시면요 4.6% 되고요. 여기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무비용도 들어갑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법무비용이 일반 부동산에서 근린상가를 매수할 때보다 법무사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한 2~3배 정도 많으니까 꼭 깎으시기 바랍니다. 입찰가 잘 산정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많으면 한 2번 정도. 근데 2번 정도까지 더 떨어지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입찰을 하시기 때문에 다 개인별로 생각하는 게 좀 틀리고 임차인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좀 더 높은 금액에 받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거는 다 각자 이제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잘 입찰가 산정하셔갖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